아이는 원래 못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죽어도 안 버려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너 이거 이제 안 쓰니까 좀 버리자.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버려야 돼. 이 버린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는 장난감들이나 이제 내가 만들었던 물건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내 친구 같은 존재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버리라고만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좀 바꿔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적극적으로 바뀌더라라는 얘기에 어머님들이 되게 놀라시거든요. 정리와 수납은 또 장비빨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최근 추천하는 책상 제품이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체형 책상부터 책장과 이제 책상이 붙어있는 일체형 책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상을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체형 책상은 공간이 좁은 집에는 수납력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책만 꽂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들, 뭐 만들기며 이제 어린이집에서 뭐 만들기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시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장난감들이 막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다가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시선이 가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한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있는데 침대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좀 분리하는 형태의 가구를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침대가 놓여 있으면 그 옆에 책장을 배치를 해서 책장이 이제 파티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장을 등지고 앉아서 책상을 배치를 해줘요. 그러면 자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이 온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침대가 바로 책상 옆에 있으면 어른들도 책을 보다가 침대가 계속 보이면 자꾸 누워서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공간을 좀 분리하는 걸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또 책장을 파티션을 활용하면은 안쪽에 이제 침대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추천하는 공간 분리형 이런 가구들이에요. 처음 이제 정리를 시작한 정리 습관 들여줄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수납 아이템이나 그런 정리 제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 방에는 아이들이 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물건들이 일단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구획을 나눠줄 수 있는 수납함이던 이런 서랍장 형태의 수납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책상 위에 장난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아래쪽에 또 수납하는 선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바구니를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여러 개를 놔주면 거기에 아이들이 끼리끼리 뭐 미술용품끼리 뭐 피규어는 피규어끼리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보물창고다 생각하고 정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이만의 보물창고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좀 쉽게 한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물건이. 그래서 뭐 불투명이나 좀 막혀있는 것보다는 좀 오픈되어 있는 이런 바구니나 이런 걸로 좀 구획을 나눠주는 게 훨씬 좋아요. 정리의 시작은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비우는 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난감이나 인형에도 아이들이 애착이 맞아요. 큰 시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아이를 설득하는 어떤 대화법?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지. 상담을 가면은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있는 집에서는 저희 아이는 원래 못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죽어도 안 버려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봐요. 혹시 아이한테 어떤 표현을 하시냐, 버리라고 표현을 하냐 그랬더니 정말 대부분은 단답형으로 그냥 아이한테 너 이거 이제 안 쓰니까 좀 버리자.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버려야 돼. 이 버린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한테는 장난감들이나 이제 내가 만들었던 물건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내 친구 같은 존재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버리라고만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좀 바꿔보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이 장난감은 동생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거니까 우리 동생들한테 선물해주자, 나눠주자. 아니면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한테 기부하자.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적극적으로 바뀌더라라는 얘기에 어머님들이 되게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만 사실 바꿔도요, 아이들은 쉽게 적응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버린다는 표현을 어른들한테도 잘 안 해요. 대부분은 좀 비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 비운다는 표현 안에는 꼭 버리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부를 하는 것도 비우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 일단 비워지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는 표현 자체가 좀 어감이 강하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작가님 자녀분들은 어떠신지, 좀 정리 습관을 지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6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5살, 6살 때쯤 정리를 시작했었거든요. 저녁 때 이제 퇴근해서 오면 한 8시 정도가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시간이거든요. 건조기에서 빨래가 건조된 걸 다 가지고 거실에다가 다 풀어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접기를 해요. 이때도 아이들은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진짜 놀이 형태로 수건 가지고 종이 접기도 했다가 막 공도 만들었다가 막 이렇게 정말 재밌게 접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다가갔던 것 같고, 지금은 아이들이 10살, 11살 되고 나니까 스스로 이제 접는 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리도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또 정리하는 거나 학습 환경이 또 바뀌거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해요. 만들기나 이런 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꽁꽁 숨겨놓는 걸 좋아해요. 안 보이게 수납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털털하고 활달하고 약간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전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들을 적극 좀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나 이런 정리하는 방법을 달리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유지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집 한번 공간 재구성을 다시 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의견을 내기 시작해요. 엄마가 이제 그거를 들어주고 또 실천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마를 믿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피규어에 요즘 좀 빠졌어요. 그래서 피규어를 요즘 모으는 재미를 들여서 책상에서는 이제 엄마가 공부만 하라고 하니 여기서는 놀이를 할 수 없으니까 공부방을 점점 침범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 하나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그 방에 이제 컴퓨터도 배치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피규어를 전시할 수 있는 그 수납함을 놔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고 또 유지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이제 취미가 바뀌거나 또 아이들이 성장 단계별로 공간을 항상 다시 재구성을 하거든요. 그런 환경들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책가방 들고 집에 와서 내팽겨쳐두고 학교에서 가져온 건지 학원에서 가져온 건지 모를 그런 종이 프린터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경우도 많고요. 가방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준비물을 제대로 못 찾고 이런 아이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가방 정리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은 귀찮으면 잘 안 하잖아요. 이제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가방이 지정된 장소가 없어서 사실 그냥 바닥에 그냥 놓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상 주변에 가방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방걸이를 활용해도 좋거든요. 저는 이제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스케줄표. 그래서 일정표 안에 그 정리하는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표를 다 짰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딱 보이는 눈앞에다가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가방부터 정리하고 이제 물통을 빼서 설거지통에 넣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 일정표 안에 넣어주면은요, 아이들이 일정표에서 그 공부하는 시간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아이들이 챙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루틴에 있어서도 좀 이런 시간대나 주말이나 평일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평일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학원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시간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원 시간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그 루틴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학원은. 근데 집에 왔을 때 집에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 시간에 해야 될 거랑 저녁 시간에 해야 될 그 스케줄표를 아예 짜놨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하나 붙이고 식탁에 하나 붙이고 아이들 방마다 하나씩 붙여놔요. 그래서 하원에서 돌아오면 손부터 씻기,
그 다음에 가방을 정리하기, 준비물 챙기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게 매일매일 습관이 될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계속 알려주고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를 너 내일부터 당장 오자마자 가방 준비물부터 챙겨, 가방부터 정리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네 하고 답하지만 다음날 되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네, 계획을 잘 짜서 우리 집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습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아이가 정리를 안 해봤던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엄마가 그냥 가방을 정리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근데 엄마도 사실 엄마 물건도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처음에는 가방 정리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가방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라는 게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말로 계속 잔소리로만 너 가방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정리 좀 해. 이렇게만 단답형으로 하면은 아이들은 절대 못 쫓아오거든요. 그것도 한 번 해보고 한 번 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거를 이제 참을성 있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속 터져서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이든 한 달이든 2달이든 2달 만에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저는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아이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아이 정리 습관을 만들어줄 거야. 목표를 좀 크게 잡으면, 길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결심한 분들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리는 아이에게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물건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택하고 또 책임지고 분류하고 그리고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자율성과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요. 아이가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책임지고 계획하고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존감과 집중력, 자기 효능감을 키우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잘 된 공간은 우리 아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정리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